총선까지 남은 시간은 약 한 달 남짓. 여야가 공천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인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원내 일당을 차지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물음표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파동으로 국민의힘이 선거 초반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절대 안심할 수 없다는 관측도 많습니다. 실제 오늘 나온 격전지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지역구가 다수 등장했는데, 그렇다면 선거 전문가들의 예측은 어떠할까요? 선거 전문가들의 예측은 어떠한지 잠시 후 저희가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그 어느 때보다 마음가짐이 특별한 듯합니다. 그 이유는 예상하셨다시피 4.19 총선이 이제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휴일이었던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먼저 포문을 열었고, 곧바로 한동훈 위원장이 강하게 맞받아치면서 본격적인 선거 전에 서막을 알렸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 따위로 뻔뻔할 수가 있는지,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재명, 국민의힘의 공천과 관련해 이번 총선은 무능 정권에 대한 심판의 날이자 패륜 공천에 대한 심판의 날이라며 국민의힘 공천을 패륜 공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곧바로 반격에 나섰는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패륜 공천 발언에 대해 국민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재명을 떠올렸을 것이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이재명이 코너에 몰리다 보니 굉장히 선정적이고 말초적인 발언을 많이 한다고 한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공천을 가리켜 이재명이 부패 공천이라고 했는데, 대장동과 백현동 사안이 한꺼번에 기소된 정치인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가라면서 이재명을 직격했고, 이어 음주운전과 검사 사칭 등 그것은 뭐 거론할 필요도 없다며 친일 공천이라고 했던데, 이 대표는 법인카드로 일제 샴푸를 쓴 분이다. 본인이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쏟아내는 뻔뻔함이 놀랍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 위원장은 패륜, 음란, 극우, 부패 공천은 모두 이 대표가 스스로 공천한 것을 지칭한 것이라고 국민들은 알아볼 것이라며 독재 프레임이라고 하던데, 이 대표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온 행태가 의회 독재이고 막장 사천 행태가 독재다. 저희는 그런 이 대표가 다시 입법권을 장악해서 나라를 망치는 것을 반드시 막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린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어제 이재명의 기자회견을 보고 사람이 뻔뻔해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나, 특히 더불어민주당 공천과 관련해 보수 언론은 물론 한겨레, 경향, 미디어오늘 등의 좌파 언론들까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마당에 도대체 뭐가 민주당 공천이 혁신 공천이라고 하는 것인지, 그 뻔뻔함이 도를 넘고 있다, 그야말로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이런 평론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현재까지의 총선 분위기를 보면 최근 발표되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듯 각 지역구의 어떤 디테일한 후보 경쟁력이라는 그런 요소보다는 각 당의 공천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또 양당을 이끌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양당의 공천이 거의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제부터는 각 지역구별 후보 경쟁력, 그리고 양당이 선거 캐치플레이즈로 내세운 운동권 심판론이라던가 거대 야당 심판론 등과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정부 심판론 등등이 어느 정도 민심에 먹혀 들어가느냐, 이런 디테일적인 요소들이 총선 승패를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또 선거운동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실수들도 선거 판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소위 선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번 총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 매일경제신문을 보면 선거 전문가들의 이번 총선 전망과 관련한 기사를 싣고 있었는데, 지금부터 이 소식 여러분들께 인용 보도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국민의힘의 압승을 예상했습니다. 국민의힘 170석, 민주당 116석을 전망하면서 그 이후로
여당은 한 위원장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반해 민주당은 밖으로는 여당 조국혁신당과 싸우고 안으로는 친명 비명 갈등으로 사분오열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격전지인 서울 한강벨트에선 마포를 제외하면 국민의힘이 우세하다라며 경기도에서도 메가서울, 철도 지하철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등의 이슈 파급력으로 김포, 고양, 하남, 광주, 성남, 구리서 국민의힘이 상당수 의석을 가져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엄 소장은 영호남에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자 텃밭을 사수하겠지만 캐스팅 보트인 충청에서 결과가 반대로 뒤집힐 것이라고 봤는데요. 지난 21대 총선에선 충청 28석 중 민주당이 20석, 국민의힘이 8석을 가져갔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이 20석, 민주당 8석으로 결과가 뒤바뀔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례대표에선 국민의힘의 20석,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8석, 개혁신당 3석, 민주연대 1석을 전망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의 압승을 예상한 전문가가 더 있었는데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도 국민의힘 165석, 민주당 115석으로 민주당의 대패를 점쳤습니다. 최 소장이 이렇게 관측하는 이유를 보면 호남 28석과 영남 65석 간의 의석수 차이로 민주당이 사실상 페널티를 안고 시작하는 경기이고 민주당으로서는 122석이 걸린 수도권과 28석이 걸린 충청에서 승리해야 하는데 현재 판세로서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최 소장은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이 65석 대 민주당 57석으로 국민의힘의 근소 우세를 예상했고요. 28석이 달려있는 충청에서는 민주당이 10대 18로 패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까지 합하면 여소야대 구도가 여전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최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는 국민의힘 145석, 민주당 143석으로 비등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최 교수는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이 21대 총선에 비해 약진할 것으로 봤고 충청권에서는 서로 엇비슷한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관건은 비례대표 의석이라는 것인데 국민의힘의 20석, 더불어민주연합 10석, 조국신당 10석, 개혁신당 2석, 민주연대 2석, 녹색정의당 2석을 예상한 최 교수는 새롭게 생긴 야당이 가져갈 의석을 모두 더하면 여소야대 구도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밖에도 홍영식 한길리서치 소장도 범야권이 151석 이상을 사수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했는데요. 홍 소장은 국민의힘이 현재 정당 지지율에서 6에서 7% 정도 앞서 있다고 해도 어느 후보를 지지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민주당이 앞서고 특히 서울 경기는 민주당이 강세라며 현재로서는 민주당 단독으로도 과반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소장은 결국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140석을 기준으로 서로 물고 물리는 경쟁을 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정당 지지율이 아니라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140석 전후에서 경쟁이 형성되고는 있지만 결국 수도권에서 유리한 민주당이 살짝 더 유리하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4명의 선거 전문가들의 이번 총선과 관련한 예측을 보도해드렸는데 물론 언론사 입장에서는 보도의 균형을 맞추느라 국민의힘의 우세를 전망하는 전문가 2명, 더불어민주당의 우세를 예상하는 전문가 2명의 예측과 예상을 균형감 있게 보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의 예상은 어떠신지요? 사실 총선 결과를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도 전국의 표를 한데 모아 한 명만 뽑는 대선과 전국 곳곳의 각각 지역구 그리고 여기에 더해 비례대표를 더해 300명을 뽑는 총선이라는 점이 예측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또 변수라는 게 많이 작용하는 게 총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거라는 것은 항상 구도가 어떻게 해서든 짜여지기 마련이고 바람이라는 게 불기 마련인데 이런 측면에서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다소 우위에 서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이런 말씀을 지금 이 시점에서 드릴 수가 있는 것이겠고 나머지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일은 역시 유권자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